날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때 처음 눈에 비치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항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항진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잠시만 도와주실래요? 저분을 한 10초 동안만 좀 이렇게 잘 좀 살펴주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예.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기계 수리하시는 분. 1년 수입은 총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으세요? 1200? 그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모니터로 심리학자와 함께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항진 씨. 남자긴 남자니까 2점. 그러니까 저분을 딱 보시기에 옷차림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보시기에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아요? 음식점 그런 거 하실 것 같아요. 음식점이요? 네. 만족하게. 매력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장가를 지금까지 못 갔으면 빵점. 빵점. 이번엔 좀 다를까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주실 한 2점? 2점? 네. 심각합니다.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예, 예. 항진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냥 평소 차림인데 어디가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배도 좀 나오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로 네 저는 배가 배? 네 외모상으로는요 이렇게 확 눈을 잡아끌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제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하면 오, 저 도망갈래요. 싫어요. 제일 억울하신 부분이 뭐예요? 일단 스타일 부분이 조금 억울합니다. 가장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외모야 어차피 생긴 이렇게 태어났으니. 항진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괴로운 밤이군요. 다음 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항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사람. 성격이 괜찮은 사람. 성격,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봐요. 하지만 항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뭐일 것 같아요? 직업이 변호사? 변호사나 의사처럼 되게 말씀 잘하시고 되게 논리적이실 것 같아요. 저 남자분의 연봉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변호사는 하는 대로 버는 스타일이니까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딱히 제가 변호사는 어느 정도 받는지 몰라서 억대 정도? 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빡빡할 것 같은데. 마음에 드세요?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제가 다 같이 기분이 좋아지네요. 좀 더 들어볼까요? 첫인상이요? 약간 갑부스 맞은?
그런 느낌인데요? 부티나 보이는데? 이쪽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거나? 그 정도? 매력 지수를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한 9.5? 9.5? 9.5? 10점 만점에 9.7? 10점? 1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네. 네. 오, 브라보.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성격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좀 활달하신 것 같아요. 명랑하시고 유쾌하실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유머도 있고 되게 좀 자상해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그러면 네, 놀랍군요. 겉모습이 화려해지니까 성격까지도 좋게 봅니다. 만약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네. 정말 다르네요. 예, 많이, 예. 뭐,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네요. 연봉은 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평균적으로 이제 3천만 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후에는 2배가 넘는, 그 7,300만 원이면 평균 점수 8점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거의 뭐 2~3배에 해당하는 상승이 일어났고요. 참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신하고 나서 평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러분도 씁쓸하신가요? 우리는 말과는 달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껍데기에 둘러싸여서 영향을 받아서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Yes, I think it's fair to talk about these kinds of biases as a form of illusion as well. They fit the definition of illusion very well in the sense that they are beliefs that are exaggerated in a particular direction. 다문화의 사회에서 우려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권 출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편견과 차별의 1단계는 외모에서 비롯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무의식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인에 대한 편견과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거리. 백인 리랜드 씨와 동남아인 구나완 씨, 두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겁니다.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안녕하세요. 백인과 동남아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가르쳐줄 수 있는 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인종 편견에 상관없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켜볼까요? 먼저 리랜드 씨입니다. Excuse me? Excuse me? How can I go to COEX Mall? COEX. COEX? No. His station is Gangnam Station. And line number 2. 서툰 영어지만 친절하게 알려주는군요. Excuse me? How can I go to COEX Mall? How can I go to COEX Mall? 이번엔 50대 아저씨들입니다. 어디 뭐라고? 코엑스. 디스틸레이션. 3km. 양재. 퍼스트리트. 거기서 어게인 패션. Subway? 네. Subway? 네. 아니. 콩글리시면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손짓 발짓으로도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I should take the bus? 이번엔
붙잡고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던 길을 멈춰서더니 말을 건넵니다. I'm trying to find coax. Here is Gangnam Station. This is the Samjong Station. Okay.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 말이 남았나 보군요. Yes, I'm just traveling. I've only been here for 3 days. Okay. 그래도 부족한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는군요. 정말 친절합니다. 이번엔 동남아에서 온 구나완 씨. 지도를 들고 길을 물어봅니다.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s? Can you speak English? No? Okay, thank you. 영어를 모른답니다. Excuse me, sir. Can I ask you some questions? 못 들은 걸까요? 대답도 안 해줍니다.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You don't speak English? 역시 영어를 모른다며 Excuse me. 가버립니다. I have a question. Excuse me. I have a question. Excuse me, ma'am.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sir. I need some information.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참 힘든 하루군요. 같은 외국인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구나완 씨는 1시간이 넘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나완 씨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모두들 자신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체류 외국인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다문화 가정도 수십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한국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하면서 수도 서울의 곳곳에도 이색적인 다문화 거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이 놀이가 됩니다. 놀이는 즐거워야 하지만 막상 그 놀림을 당하는 이는 죽을 맛입니다. 정말 심각한 심리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놀릴 때는 대개 놀림을 받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놀리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필리핀이나 흑인 사람을 닮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좋아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인을 닮았다는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말보다는 덜할 겁니다. 아프리카 흑인을 닮았다는 말과 영국인 닮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어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은 미디어 매체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고 우리가 이것을 보아오면서 우리 두뇌는 세뇌되고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사진은 무슨 가게일까요? 어떤 업종을 하는 가게일까요? 가게 간판을 보면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라고 되어 있네요. 세탁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세탁소가 아니고요.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라는 이름을 가진 프랑스 가정식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식당이죠, 식당.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편견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40kB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다. 빌 게이츠가 1981년에 말했죠.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죠? 테라바이트 막 나오잖아요, 그죠? 훨씬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 찰스 듀엘, 미국 특허청장이 1899년에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백 가지가 발명되고 있습니다. 편견이죠, 그죠? 세 번째,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페르디낭 포슈 장군, 프랑스 군사 전문가, 세계 제1차 대전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이렇게 예지력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지금 비행기로 거의 모든 것을 전쟁을 치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텔레비전은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데릴 잔욱 20세기 복사 회장입니다. 1946년. 이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좀 경쟁해서 밀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TV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국 학술원장 켈빈 경. 이것도 좀 편견이죠, 그죠? 지금 무거운 우주선도 달로 날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진 보면 처음 볼링 나왔을 때 핀을 세우는 일은 10대 청소년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일일이 쓰러진 것을 세우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은 주로 잘못된 교육에서 나옵니다. 학교에서 계속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은 폭력적이어서 테러를 일삼는 존재라고 배우면 전혀 그런 경험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며 정말 착한 이슬람 교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서울 사람들은 믿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리 좋은 서울 사람을 만나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제도와 가치관도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능력과 무관하게 계급으로 존재 가치의 경중을 보게 만들고 잘못된 가치관은 실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편견은 구체적 경험의 반복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아버지의 깃발을 만든 명배우 출신인 노장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의 주연까지 맡은 영화 그랜토리노의 주인공 코왈스키 영감도 오만과 불타협, 동양인에 대한 편견, 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인 그는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그나마 자신을 이해해주던 아내마저 죽어 혼자가 되자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 마당에 잔디나 깎고 이웃으로 이사온 동양인들이나 욕하고 맥주를 밥 대신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이발하러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옛 이웃들은 모두 이사를 가거나 죽어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더욱 외톨이로 만드는 것은 그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특히 새로 옆집으로 이사온 동양계 몽족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생활 양식이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동양놈, 야만인들이라고 욕하며 침을 뱉고 영어를 모르는 그 집 할머니를 경멸하고 깎지 않은 마당의 잔디와 고치지 않은 지붕을 보고는 옛날 집주인이 돌아오면 통곡할 일이라고 한탄합니다. 이웃에 동양인들이 늘어나자 주변을 살펴보고는 사방에 동양놈 천지야, 너희 나라로 가, 너희 나라로 꺼져 라고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아들이 자신이 다니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차가 아닌 일본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도 당연히 못마땅합니다. 영화 그랜토리노는 동양인에 대한 지독한 인종차별과 한국 전쟁 참전이 남긴 정신적 충격, 사회에 대한 냉소와 독선으로 똘똘 뭉친 백인 노일 월트가 이웃집 소년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열고 타인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월트는 그가 아끼는 자동차인 그랜토리노 같은 사람입니다. 낡고 유행이 지난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월트도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흐르는 주된 메시지는 바로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과 편견을 의미합니다. 문학 이론가 에드워드 사이드의 명저 오리엔탈리즘으로 인해 유명해진 용어로 하나의 이론과 지식 체계로 굳어진 용어입니다. Now you're just going to learn how guys talk. You just listen to the way Martin and I batter it back and forth. You okay? You ready? Sir. All right. Let's go ahead. Perfect. A pull lock and a chain. How you doing, Martin, you crazy Italian prick? Walt, you cheap bastard. I should have known you'd come in. I was having such a pleasant day. What'd you do? Chew some poor blind guy out of his money? Gave him the wrong change? Who's the nip? Oh, he's the pussy kid from next door. I'm just trying to man him up a little bit. Hmm. You see, kid? Now that's how guys talk to one another. They do? When you got shit in your ears? Now go on out and come back in and talk to him like a man. Like a real man.
Come on, all. Come on. Get your ass out of here. Come on back now. Sorry about this. What's up, you old Italian prick? Get out of my shop before I blow your head off, you goddamn dick smoking. Go! Jesus Christ. Oh, shit. Take it easy. Take it easy.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ave you lost your mind? Look, but that's what you said. That's what you said, men. Say. You don't just come in and insult a man in his own shop. You just don't do that. What happens if you meet some stranger? You get the wrong one, you're going to blow your gook head right off. What should I have said then? Yeah, kid, why don't you start with, hi or hello? Yeah, just come in and say, sir, I'd like a haircut if you have the time. Yeah, be polite, but don't kiss ass. In fact, you could talk about a construction job you just came from and bitch about your girlfriend in your car. Son of a bitch, I just got my brakes fixed, and those sons of bitches really nailed me. I mean, they screwed me right in the ass. Yeah, don't swear at the guy. Just talk about people who are not in the room. You could bitch about your boss making you work overtime when it's bowling night. Right, or my old lady bitches for 2 goddamn hours about how they don't take expired coupons at the grocery store, and the minute I turn on the fucking game, she starts crying how we never talk. See, now go out. Come back and talk to him. And it ain't rocket science, for Christ's sake. Yeah, but I don't have a job, a card, or a girlfriend. Jesus. I should have blown his head off when I had the chance. Yeah, maybe so. No, okay. I want you to turn around and go outside and come back and don't talk about having no job, no car, no girlfriend, no future, no dick. Okay? Just turn around and go. Excuse me, sir. I need a haircut if you ain't too busy. You old Italian son of a bitch prick barber. Boy, does my ass hurt from all the guys in my construction job. 자, 오리엔탈리즘의 대표적인 또 다른 영화는 바로 영화 300입니다. 이 영화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 영화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눈으로 본 동방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말합니다. 오리엔탈리즘으로 본 동방은 실제 동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양이 보고 싶어하는 동방이기 때문에 동방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페르시아가 바로 서양인들이 본 동방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페르시아인들은 대단히 흉악무도하고 거칠고 잔인한 야만인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묘사가 철저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화에서 빡빡머리에 우통을 벗고 온갖 황금 장신구를 휘감고 포효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자, 이 왕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최고 전성기 때 왕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영토는 소아시아에서 이집트, 인더스강 인근까지 아우르는 당대 그리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문명국을 통합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제국의 지배자가 조폭처럼 우통을 벗고 금목걸이를 번쩍거리며 교양 없이 행동했을까요? Let me guess. You must be Xerxes. Come, Leonidas. Let us reason together. It would be a regrettable waste. It would be nothing short of madness for you, brave king, and your valiant troops to perish. All because of a simple misunderstanding. There is much our cultures could share. Haven't you noticed? We've been sharing our culture with you all morning. Yours is a fascinating tribe. Even now you are defiant in the face of annihilation.
in the presence of a god. It isn't wise to stand against me, Leonidas. Imagine what horrible fate awaits my enemies when I would gladly kill any of my own men for victory. And I would die for any one of mine. You Greeks take pride in your logic. I suggest you employ it. Consider the beautiful lands you so vigorously defend. Picture it reduced to ash at my whim. Consider the fate of your women. Clearly, you don't know our women. I might as well have marched them up here, judging by what I've seen. You have many slaves, Xerxes, but few warriors. It won't be long before they fear my spears more than your whips. It's not the lash they fear. It is my divine power. That I'm a generous God. I can make you rich beyond all measure. I will make a warlord of all Greece. You will carry my battle standard to the heart of Europa. Your Athenian rivals will kneel at your feet. If you will but kneel at mine. You are generous, as you are divine, King of Kings. Such an offer only a madman would refuse. But the idea of kneeling, it's, you see, slaughtering all those men of yours has left a nasty crack in my legs, so kneeling will be hard for me. There will be no glory in your sacrifice. I will erase even the memory of Sparta from the histories. Every piece of Greek parchment shall be burned. Every Greek historian and every scribe shall have their eyes put out and their tongues cut for their mouths. Why, uttering the very name of Sparta or Leonidas will be punishable by death. The world will never know you existed at all. The world will know that free men stood against a tyrant, that few stood against many. And before this battle was over, that even a god king can bleed. 안타깝게도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영화는 페르시아를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우리 편인 그리스, 스파르타와 대비되는 강렬하고 부정적인 적의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화에 나오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화 300의 그리스 대 페르시아는 자연스럽게 현 중동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방 대 중동의 갈등과 오버랩되면서 착한 서방과 사악한 중동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과 악의 단순한 구도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변에 만연한 오리엔탈리즘의 폐해 중 하나입니다. 자, 세계 모든 현상을 서방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영어 열풍을 타고 훨씬 가속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진화론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 자신들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한 종족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는 서양인들에게는 없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대 문명의 흔적은 자신들이 제일 진화한 인간일 거라는 서양인들의 생각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학설을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외계 문명설입니다.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사실은 외계인의 작품일지 모른다는 설이 바로 외계 문명설입니다. 자,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3개의 배치가 오리온 자리의 별 모양과 같고 이 배치가 마야의 피라미드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들은 오리온 자리에서 온 외계 문명이 건설한 것이라는 설입니다. 고대 암벽화나 동물 벽화에 보이는 외계인 비슷한 의문의 그림틀이나 페루 나스카 평원의 거대한 그림 또는 잉카 문명의 비행기 모양 황금 유물 등으로 추정컨대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건축물이나 예술품들은 어쩌면 외계인들이 남겨놓은 것일지 모른다는 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외계 문명설을 바탕으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구인이 가까운 달을 가기도 버거운데 머나먼 우주를 건너 지구에 찾아온 그들은 지구보다 더 나은 지능과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거대한 우주선을 몰고 온 외계인이 비록 지구에 불시착했어도 그들은 우월한 존재일 것입니다. 먼 외계에서 지구로 날아올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그들 문명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속의 대부분의 외계인은 놀라운 문명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다룬 영화는 스타게이트,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인디아나 존스 4,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등 아주 많습니다. 외계 문명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진화한 종족이라는 서양인들의 지위는 유지되고 다른 민족들은 진화를 못한 이들이라는 진화론적 설명이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진화했고 너희들은 미개하다. 이것이 외계 문명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외계 문명설은 바로 지금 세계 여러 문화를 진화론적 질서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보고 즐기는 사이 이집트와 마야, 잉카, 아즈텍 사람들은 미개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세뇌시킬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고대 문명의 유적들이 사실은 외계인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외계 문명설은 일종의 오리엔탈리즘, 서구의 시선으로 왜곡된 동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을 거라는 주장은 고대 이집트의 기술 수준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원시적인 도구와 기술로는 피라미드처럼 거대하고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한 발 양보해서 피라미드를 노예들이 만들었다고도 주장합니다. 영화 10개의 영향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악한 파라오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피라미드 등 거대 건축물 건설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동원되었다는 설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영화 만 BC에서는 사악한 이집트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신석기 부족들을 납치해서 피라미드를 짓게 했다는 설정도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피라미드가 국력은 강하지만 잔인하고 사악한 세력인 이집트인에 의해 한낱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동원된 노예들의 피땀으로 건설된 것이라는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건설했다는 주장이나 노예들이 만들었다는 주장 모두 서양에 의한 몰이해 또는 의도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과 차별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밝은 늑대와 어두운 늑대가 서로 싸운다. 결국 누가 이길까? 답은 당신이 키우는 쪽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난관을 이겨낼 희망을 키워나갈 때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희망을 말해야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은 정주민이 사는 지역을 우월하게 여기고 찾아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주민은 이주민에 비해 우월한 심리를 갖게 마련입니다. 우월한 심리는 이주민들에 대한 무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민들의 삶이 막상 실제로는 그렇게 누군가를 무시할 정도로 월등히 우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능력으로 볼 때 이주민에게 뒤진다는 사실이 무력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냉소적이고 폭력적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 이제 과제와 토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를 소개하고 그 영화에 나타난 차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오리엔탈리즘,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과 편견이죠. 오리엔탈리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업로드해 주시고요. 다음 주 수업 시작 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예, 기말고사 과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 조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를 통한 글로벌 문화의 강의를 진행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녹여버리는 남자, 영예시켜버리는 남자, 믿을 수 있는 남자, 신용할 수 있는 남자, 컬처리스트 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